이번 비디오에서는 유니티 2021에 추가된 오브젝트 풀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래 오브젝트 풀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이번에 유니티 2021에 유니티 엔진 풀 네임스페이스가 추가가 되면서 좀 더 일반화되고 간단한 방법으로 오브젝트 풀을 구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코드를 살펴보기 전에 유니티 엔진 풀에 있는 오브젝트 풀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브젝트를 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요, get 메서드를 쓰게 되는데 풀에 남은 오브젝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브젝트를 풀에서 꺼내서 건네줘요. 반대로 풀에 남은 오브젝트 없다면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해서 건네주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브젝트가 풀에 저장되진 않아요. 곧바로 요청한 측에게 전달되죠. 반대로 오브젝트를 사용한 다음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오브젝트를 해제하는 경우, 즉 오브젝트를 풀에 반환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풀에 남은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하는 오브젝트를 풀에 넣어요. 그리고 풀에 남은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제하려는 오브젝트를 파괴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풀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파괴해도 괜찮은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오브젝트를 해제하려고 한다면 그 오브젝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어도 영향이 없도록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그램상에 맥스 사이즈가 5인, 즉 최대 공간이 5인 오브젝트 풀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이 오브젝트 풀은 자기가 복제 생성할 오브젝트의 원형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리팩 같은 게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오브젝트를 복제 생성해서 건네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과 별개로 이 오브젝트 풀 내에는 아직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 풀의 get 메서드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요청하게 되면 풀 내에는 건네줄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get 메서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복제본 오브젝트를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 오브젝트 풀의 create 메서드를 실행해서 복제본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를 건네줘요. 그래서 현재 활성화된 총 오브젝트 수는 1개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get 메서드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면서 그 생성된 오브젝트를 풀에 넣지 않고 바로 요청한 측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풀에 있는 오브젝트 수는 여전히 0개예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3번 요청해서 풀로부터 오브젝트를 3개 만들어서 가져가게 되면 현재 활성화된 오브젝트 수는 3개가 되겠죠. 여전히 풀에 있는 오브젝트 수는 0개지만요. 이후에 이 오브젝트 A를 충분히 사용한 다음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이 오브젝트를 해제를 해야 될 때는 릴리즈 메서드를 통해서 풀에 되돌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활성화된 오브젝트 수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풀에 들어있는 오브젝트는 0개에서 하나로 늘어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원래 오브젝트 A는 풀에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파괴가 되었어야 됐는데 파괴하는 척 하면서 풀에 되돌렸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데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 B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돼서 풀에 되돌렸다고 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이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할 필요 없이 오브젝트 풀로부터 get 메서드를 실행하게 되면 오브젝트 풀에 이미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브젝트 풀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대신에 이미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건네줄 거예요. 그럼으로써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인스턴스화하는 데서 들어가는 오버헤드가 줄어들죠. 오브젝트 풀링을 구현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유니티 엔진 풀에서 구현하는 이 방식은 오브젝트를 되돌리는 시점에 풀에 오브젝트가 추가된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풀로부터 8개의 오브젝트를 get을 통해서 가져왔다고 볼게요. 현재 오브젝트 풀에는 오브젝트가 하나도 없고요. 대신 오브젝트 풀로부터 생성해서 가져온 활성화된 오브젝트가 8개 존재해요. 이후에 이 오브젝트들을 충분히 사용해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서 오브젝트를 해제했다고 볼게요. 그래서 일단 8개 오브젝트 중에서 5개 오브젝트를 먼저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풀에 되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오브젝트 풀의 맥스 사이즈, 이 오브젝트 풀의 크기는 5이기 때문에 5개의 오브젝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이후에 이 남은 3개의 활성화된 오브젝트를 오브젝트 풀로 되돌려서 해제하려고 하면 오브젝트 풀로 되돌아가지 않고 대신에 릴리즈 메서드 내부에 있는 파괴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해당 오브젝트 A를 그냥 파괴해버려요. 물론 어차피 오브젝트 A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풀로 되돌려 한 거고 코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결국 이런 방식에서는 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오브젝트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데 대신에 풀이 품고 있는 오브젝트의 최대 개수에는 제한이 있어요. 이 방식에서는 몇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필요한 오브젝트 수가 갑자기 많아져도 풀에서 오브젝트를 계속 생성해서 건네주기 때문에 코드가 문제없이 동작해요. 그러면서도 사용을 다한 오브젝트를 풀에 되돌려줄 때는 최대치까지만 풀에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오브젝트들은 파괴하기 때문에 갑자기 오브젝트가 많이 필요한 순간을 지나간 다음에는, 즉 그 많은 오브젝트들을 해제한 다음에는 현재 존재하는 오브젝트 숫자가 풀의 최대 크기까지로 줄어들죠. 즉 평상시에는 오브젝트들의 숫자를 오브젝트 풀의 크기보다 작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관리를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풀에서 가져간 오브젝트에게 어떤 처리를 하거나 파괴를 해도
오브젝트 풀에게는 영향이 안 가거나 적게 가요. 오브젝트 풀을 구현하는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오브젝트 풀이 자기가 생성해서 건네준 오브젝트를 계속 트래킹하는, 추적하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 그런 방법으로 오브젝트 풀을 구현했다면 해당 오브젝트 풀에서 가져간 오브젝트를 파괴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get하는 시점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풀에는 저장하지 않는 이런 간단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풀로 해당 오브젝트가 되돌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오브젝트는 풀 외부에 존재하고 해당 오브젝트가 파괴되어도 풀에는 영향이 가지 않고 코드도 정상 동작해요. 즉 그림에 존재하는 A라는 오브젝트를 풀에 되돌리는 대신에 파괴시켜버려도 에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참고로 유니티 엔진 풀에 있는 구현들은 .NET의 microsoft.extension.object풀이라는 곳에 있는 API랑 구현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실제로 유니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